안녕하세요. 스포츠와 법 10주차인데 공식적으로는 오늘의 강의 교환이 비대면 수업의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공식적으로는 학교에서 나온 그 공식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10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수진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뭐 강의 질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많이들 힘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학위 과정을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복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충분히 우리는 그 부분을 되게 의연하게 잘 넘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 스포츠여법 10주차 교환은 국제 스포츠 행사의 그 안전대책에 관련된 법을 찾아봤습니다. 종전에 예고를 드렸던 부분과 같이 스포츠 행사와 관련된 그 스포츠와 법에 관련된 거를 보니까 안전 관리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 테러 대책 같은 부분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안전 위협에 관련된 그 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국가 주요 행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기는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던 G20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행사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음, 실질적으로 음, 뭐 국가의 정상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도 국가 주요 행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가 주요 행사의 핵심 포인트는 스포츠에 대한 국제 행사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저변 인사들이라든지 그런 그 정치권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도자층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게 되는 부분도 사실상 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근데 문제는 어, 어떤 운집 대상들이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쿄 올림픽이 잠정적으로 정확하게 1년을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2조의 그런 어떤 손실이 난다고 그래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어, 연장하는 그 금액이 약 2조 원, 그러니까 한화 가치로 약 2조 원의 그런 손실이 되는데, 그거는 고스란히 위원회가 내는 게 아니라 개최국에서 내게끔 되어 있답니다. 근데 개최국에서 2조 원을 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국내외 인사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전 세계로 다시 또 퍼지게 된다고 하면 그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국가의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국격이라든지 모든 게 다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테러를 어, 공격을 당한 만큼의 그런 국격의 손실을 상당히 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2조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렇게 비용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부득이하게 연기를 했던 그런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상황,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볼 교환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자료를 업로드를 해드리게 되고요. 요청을 하시지 않으시면 어, 우리 그 오프라인 대면 수업 시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 아니면 이메일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에 관련된 테러 방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테러 방지법상의 국가 주요 행사의 개념하고
그리고 국가 주요 행사 대테러 활동의 주요 내용, 그리고 안전 총괄 조직 구성 운영과 안전 분야별 임무 수행, 국제 행사 테러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국내외 그 국제 행사 테러 사례 및 대응 활동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제가 지지난 주인가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 우리가 국제 행사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그 스포츠 행사를 보면 그 안전요원이라든지 스텝이라든지 그 말 그대로 그 구장의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구장에서 그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구장 직접적인 관계자들은 몇 명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행사자 주체의 그 외주에서 인력들이 파견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인력을 파견을 하면서도 다 스포츠에 관련된, 그리고 또 안전에 관련된 그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테러 방지법상의 국가 주요 행사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기관의 그런 국가 주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관계 기관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행사 개최 근거라든지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총리실 대테러 센터장과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명확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 안전대책 기구를 편성 운영을 할 수 있고, 다만 대통령이 국가 원수에 준하는 국빈의 경우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호실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기타 어, 기타 대통령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상의 국가 주요 행사에 대한 정의는 실질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사의 성격과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총리실 대테러 센터장과 합의하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유사 개념으로 이제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국제행사는 그 5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를 하고 외국인 비율이 5% 이상,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행사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행사가 아니더라도 운집하는 그런 인원이, 불특정다수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재산상의 그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안전총괄 조직이라든지 구성 운영 부분은 그 자료로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고요. 그 안전분야로 임무 수행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에 그 부분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안전기관은 그 행사장과 관련 시설, 경기장의 경비와요인, 그리고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청, 대회 참가단의 식음료 안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참가자의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 참가자의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방시설, 그리고 화재 예방, 긴급구조 구급을 위한 소방청, 행사 관련 대테러 첩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각국의 정상급 참석을 하기 때문에 행사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 경비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 경호 경비업체라든지, 아니면 정전, 가스상호 등에 대비해서 안전공사가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전진 배치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국제행사가 테러리즘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말 그대로 요인 주요 암살이 상당히 조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스포츠 때 왜 계속 이제 테러라든지 그런 안전관리라고 연관이 되어지느냐, 안전관리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스포츠 행사 시에 테러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스포츠는 제가 알기로는 약 그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약 3년 정도의
그 발전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농구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게 이제 테러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끔찍한 그런 어떤 사고를 목격하게 되거나 끔찍하게 그 좀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의 그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 이제 뭐 3개월, 3개월이 아니라 8개월 또는 10개월, 짧게는 길게는 3년 동안에 그 스포츠가 발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발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이제 신체 재산에 뭐 막대한 그런 피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제 스포츠 행사에 그런 어떤 그 사고 방지법에 더더욱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어,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뭐 요인 주요 암살이라든지 인질 납치 그리고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 폭탄이라든지 폭파 테러가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 테러리즘이라든지 뭐 한국으로 들어오는 뭐 그 어떤 큰 그 항공기의 사고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한국에서 무슨 뭐 올림픽이 열리는데 미국발 뭐 비행기가 뭐 테러를 당해서 한국에 오는 도중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국격이 상당히 많이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차량 테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스포츠의 주요 행사를 이제 망치는 그런 어떤 요인이나 방법은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근래에 가장 큰 스포츠 행사를 치른 부분은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2002년도에 그 안전관리 담당을 하기 위해서 2002년도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 때 일본과 이제 이렇게 공동 개최를 하게 됐는데 경 안전 위협을 담당을 해서 그 안전 위협에 어, 담당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가적의 그런 기관들 이외에 민간 경비가 이제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스포츠 행사에 그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 우리나라 돈으로 약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뭐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일본에서 만약에 100억의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순수 경호 비용으로만 민간 경호 비용으로만 일본에서 약 100억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약 20억의 수익을 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8대 2죠, 8대 2. 8대 2의 그 수익이 있는데 왜 똑같은 게임 횟수도 있고 우리도 되게 성공적으로 했는데 왜 이쪽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테러 위협에 대해서 그런 그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일본은 더 투자를 더 많이 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비 인력이 투입이 됐을 때 어디에서 그 경비비를 그 지원을 해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피파에서 해주잖아요. 그럼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비 지원은 올림픽위원회하고 평창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축구협회가 주는 게 아니라 피파에서 그 경비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일본은 안전 위협을 활동을 하는데 100억을 받고 우리나라는 그 뭐예요 개최 지역 대회 운영상의 취약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군, 뭐 경찰, 소방,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엄청나게 뭐 유관기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투입이 돼서 했는데도 왜 20억이라는 숫자를 낼 때 일본은 80억을 냈을까요? 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민간 경비에다가 투입을 시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민간 경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그냥 군인들이나 경찰로 그냥 다 모든 걸 다 소화를 했습니다. 군인 10명 넣을 때 또는 공경비 10명을 넣을 때 민간 경비 2명 넣었다. 근데 일본은 반대였었어요. 2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경비 요원 10명을 투입을 시키면 그 민간 경비 요원 10명을 관리 감독하는 2명의 공경비 요원을 투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파에서는 그 명단이라든지 뭐 저도 이제 피파에서 그 이 그 폐용증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신원이 확인이 안 되면 그 경기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그 관계자의 그런 어떤 폐용이 되는데 그 부분들도 민간 경비원부터 시작해서 경찰도 다 이제 그 피파에서 그 신원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피파에서는 우리나라한테 군, 경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경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거로만 딱 인식을 하면 됩니다. 피파에서 줄 수 있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원되어진 민간 경비 요원들, 뭐 자원봉사자는 제외를 하고 민간 경비 요원만 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무비 아니 뭐 수고비 뭐 이렇게.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민간 경비 요원을 2명이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하니까 그 10명에 대한 민간 경비 요원의 그 어떤 인건비는 피파에서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 금액이 2002년도 환율 기준으로 해서 제가 100억인지 1000억인지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 경비비가 그 게임당 10억 이상이라고 봤을 때는 100억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때 연평해전도 있었고 되게 상당히 시국적으로 안 좋았을 때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약 2할 일본이 받은 금액의 2할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했던 건 이번에 뭐 평창 동계올림픽 테러 대책의 운영 체제 법적 근거를 어, 국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안전 담당관 하면 그 실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그 부분은 국정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민간 경비 요원이 투입이 됐고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또 많은 경찰관들도 투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스포츠 행사의 안전활동의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 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2002년보다 약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땐 민간 경비의 그런 어떤 그 수요 급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아졌다. 하지만 인식은 뭐 거의 뭐 평행선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테러 안전 활동의 법적 근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열리는 패럴림픽이 있잖아요.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 그리고 국민 보호와 공공 안녕을 위한 테러 방지법 지원 특별법 그리고 조직위원회 요청 사항을 지정해서 대테러 안전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대테러 안전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 그 시행령 3조에서 테러 안전대책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치안, 경비, 테러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국가 주요시설 국제 스포츠 행사 안전활동의 법적 근거가 첫 번째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또 죄송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열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시리즈 동계올림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이 추우니까 그쪽 북쪽은. 아니면 뭐 개성 동계올림픽 또 어디가 있을까요? 흥남 동계올림픽, 평양 동계올림픽. 김정현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권에 많이 큰 변화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이 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음,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성공 요인은 대테러 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효율적 지휘 체계였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음지에서 상당히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이 본부의 역할은 안다고 하면 이제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본인들의 권리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국제 행사라든지 스포츠 행사의 안전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계속 진상들이 이제 계속 진상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뭐 크게 이렇게 이슈화가 된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은 많이 없는 걸 보면 상당히 잘했다. 음, 상당히 그 효율적인 지휘 체계로 상당히 잘했고 올림픽 안전 관련 기관 그리고 그 기관 간의 협조나 정보 공유가 정보기관의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로 인해서 상당히 잘 됐고 취약 요인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했고 사고 발생에 미연에 방지를 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어떤 현명한 시각이라든지 넓은 시각을 갖고 있으신 분은 이건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럼 사전에 그거 치우잖아요. 그죠? 사전에 제거를 하고 그 사고를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즉각 대응 대응세와 유지와 신속 대응으로 인해서 그런 평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제 행사 스포츠의 어, 정말로 그 전 세계인이 모이는 전 세계가 주목한 그런 상황에 안전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대테러 안전대책의 미비점이 일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식음료 안전과 그 전염병 위협 대응이 상당히 막 미흡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스포츠를 접할 때 전염병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은 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 행사에서도 좀 미비점을 좀 나타냈고 드론 안전 위협 대비책이 미흡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평가가 되거든요. 미흡한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드론으로 되게 큰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그거는 그 코딩입니다. 프로그램 코딩.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드론에 대해서
뭐 위협이 있었다. 그럼 그 코딩으로 인해서 그 충분히 방어막이 가능하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든지 민간 안전인력인데 교육활동 교육이 안전활동 교육이 상당히 미흡했다. 말 그대로 안전활동 외국 같은 경우에를 보면 대부분의 그런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시큐리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딴짓을 하지 않아요. 절대 핸드폰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블루투스라든지 이어폰으로 본인이 이런 어떤 그 핸드폰을 하고 있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비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는 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원봉사들의 그런 어떤 주인의식이라든지 책임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카톡을 하고 뭐 안내를 하면서 카톡을 하고 그런 안내하는 시간이 없다고 했을 땐 또 뭐라 그럴까 핸드폰을 하거나 그런 좀, 좀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형태의 테러 대응 능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안전대책에 대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대책이나 질병 안전 드러나는 대책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0주차 퀴즈, 그러니까 이번 학기 비대면 수업의 마지막 퀴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새로운 형태의 테러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등과 같은 사항은 법적 강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테러 대응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강제되는 사항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맞으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들 뵙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끝까지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